오늘 이 시간은 한우번식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및 예방, 치료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우번식 장애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우가 점점 유전적으로 개량되고 있습니다. 육질도 좋아지고 육량도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한우는 사실 젖소가 아니라 비육소에 속하는 그룹에 속하는데, 비육에 속하는 그룹이긴 하지만 이 개량이 됨에 따라 유방의 크기도 커지고 유량도 늘어나고 또 송아지가 또 개량이 됨에 따라서 또 송아지가 요구하는 유량도 많아지고, 따라서 소를 통해서 우리가 먹이는 투입량과 또 소를 통해서 먹은 것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소가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 외에 제일 중요한 송아지를 키우기 위한 유량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늘어나는 유량이 먹는 것보다 많아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한우 번식 장애의 아주 기본적인 영양 불균형의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것이 한우 번식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드리면 어미소가 분만해가지고 마르게 갈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 한 에너지 손실에 대한 부분, 즉 유량이 나오는 부분을 어미소를 마르지 않게 최대한 어미소를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한우 사양 관리는 분만해서 분만 한 달까지는 그게 딸려 있는 그 송아지의 설사라는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는 관습적인 방법으로는 송아지 설사를 하면 일단 어미소에 사료를 죽인다. 그렇게 되면 유량도 준다. 하지만 어미소에 사료를 줄이면 그만큼 어미소가 마르게 된다 하는 것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번식장애의 기본적인 것은 첫째, 우리가 영양적으로 어미소를 통해서 투입량과 나오는 우유양의 불균형에 있어 일단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생식기 질병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송아지가 크게 나왔다든지, 송아지가 큰 거에 비해서 어미소의 산도가 작으면 난산이 이루어지거나, 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미소의 생식기에 큰 상처를 두고 나옵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경관의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작은 경관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후산정체도 있을 수 있고요. 후산정체로 인해서 자궁 내막염도 생길 수 있고요. 자궁 축농증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너무 송아지가 크게 나오다 보면 어미 산도가 찢어져서 열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기질과 요질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생식기 질병이 생기면 한우 번식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우 번식장애의 기본적인 유발하는 원인은 첫째, 영양의 불균형에 있다. 불균형에 있다. 그래서 이 영양소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맞춰줘야 된다. 가능한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둘째로 생식기 질병을 해결해야 한다. 이 생식기 질병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궁염, 그 다음에 자궁경관염, 그 다음에 자궁내막염, 또 자궁축농증,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후산정체가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후산정체로 인해서 난산도 있고, 그 다음에 열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가끔 삼도열상이라고 합니다. 삼도열상이 뭐냐면 너무 송아지가 크거나 그러면 나오기가 힘드는데 무리하게 당기게 되면 직장과 질이 관통이 되는 겁니다. 네, 관통이 되면 이 찢어진다는 거죠. 찢어지게 되면 이 질 안에, 자궁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지저분하게 돼서 번식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번식장애는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영양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난산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질병에 대한 그런 것을 예방함으로써 번식장애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던져드린 주제의 내용이 한우 번식장애가 영양의 불균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영양의 불균형이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러한 3대 영양소, 그 다음에 비타민도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여기서 자세하게 영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가 비타민 AD3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비칸톨이나 그런 제재를 얘기하고 여기에 하나 들어가는 게 비타민 K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크게 무시하고 지용성 비타민 AD3다.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하고 C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런 5가지 부분이 5대 영양소다. 이 영양소 부분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만이 번식장애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우리가 한우 번식장애에 접근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 영양에 대한 부분을 좀 요약을 한다면 가능한 한 단백질,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요 세 가지로 축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 우리 사장님들이 우리 학생분들이 이해하는데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단백질은 우리가 농사료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좀 일반적으로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 부분이 저하된다는 건 농사의 양이 좀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소가 예를 들어가지고 많이 마르면, 살의 양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단백질 양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이 많이 쪘다고 해서 비타민의 양이 충분하고 미네랄의 양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비타민과 미네랄, 다시 말하자면 지용성, 수용성 비타민, 주로 지용성 비타민 A가 많이 관련돼 있고, 미네랄 중에서도 한우는 젖소하고 좀 틀려가지고 미량각 물질인 예를 들어 번식에 관계되는 게 망간, 아연, 셀레늄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셀레늄 부분이 좀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영양은 5대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의 농사를 생각하라. 그다음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 A를 생각하라. 미네랄은 셀레늄을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번식장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사료를 좀 더 줬는지 덜 줬는지, 또 비타민의 양은 맞는지 안 맞는지, 미네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지만 셀레늄을 우리가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식기 질병은 의외로 한우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느껴보면 무량암소에서 번식장애가 잘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무량암소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소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자질이, 육량도 물론 있지만 육질 부분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소들은 체내에 근육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번식과 관계되는 자궁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 성분이 항상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은 기본적으로 이 지방 성분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번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식기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식기라는 것은 우리가 외음부도 있고, 외음부가 좀 탄탄하게 아물지 않으면 이 소가 잘 아시겠지만 직장에서 똥을 누는데 외음부를 묻고 그게 이제 질로 들어가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음부가 문제가 없는지, 또 외음부 안에 질이 있는데 그걸 공간이 질이라고 하는데, 이 질 안에 이게 깨끗해야 돼요. 그게 외음부에 좀 들어가면 그게 요도가 있는데, 이 요도에서 오줌을 배설을 하게 되는데, 가끔은 이 오줌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역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류. 다시 말하자면 어디로 가냐면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궁이 오염이 돼서 번식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되면 그거를 요질이라고 해요. 요질. 질환의 기름이다. 질의 오줌이 쌓이면 그걸 요질이라고 해서 그게 환경이 불결하니까 수정이 잘 안 되는 거죠. 요질이 있을 수 있고 기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질은 뭐냐면 질 안에 공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부룩부룩 방구를 끄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생식기안에 지장이 되니까 임신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게 아까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궁에 미약한 내막염 같은 거 있을 수 있을 때, 또 자궁에 축농증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자궁에 염증이 있으니까 착상이 안 되고 임신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체크하고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제가 이제 수의사로서 주로 젖소질병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항우도 이제는 항우 번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실적으로 번식장애로 인해서 우리 농가에서 정말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농가에서 정확하게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하지 않으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번식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잘 아시지만 번식 후 한 달에 먹는 양이 기본적으로 한 10만원, 15만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50도가 한 달 늦게 임신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한 달 꽁밥 먹으니까 50 곱하기 10만원, 500만원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 돈이 보이지 않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신중하게 우리가 잘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번식장애는 기본적으로 원인은 이렇게 된다. 영양적인 부분하고 생식기적인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뭔가 좀 더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발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발정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번식의 제일 첫 단계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발정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생리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 발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경험해 보셨듯이 어미소가 분만하고 어떤 개체는 일찍 발정이 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개체들은 2달 정도 지나도 잘 안 오는 경우가 많고 또 밋밋하게 진행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체크 포인트 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집의 번식 후의 개체가 일반적으로 한 달 전후에, 30일 전후에
80% 이상이 발정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소들은 정상적인 영양 공급에도 문제가 없고, 또 정상적으로 다시 번식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전후에 발정들이 잘 안 오고, 우리 집은 평균적으로 50일 전후에 발정이 나온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번식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소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발정이 온다는 것은 생리적인 부분에서 정상이다. 다시 말하자면, 몸의 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몸의 체계가 이상이 없다는 거죠. 몸의 체계가 이상이 없다는 거고. 또, 자궁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고, 난소도 일반적으로 괜찮고,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정이 30일 전후에 온다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몸의 생리전개 정상 부분이고, 또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승가도 하고, 점액도 나오고 하면서 자궁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때 점액이 나오고 발정이 오면서 자궁의 회복이라는 건 수축이 일어나고, 또 보이지 않는 염증성 물질이 체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체외로 나온다는 것은 자궁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회복과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번식장애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약간 벗어난 얘기이긴 한데 가끔 이런 경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분만 후 30일경에 발정이 났다. 수정을 시켜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질문이 분만 후 30일 정도 했는데 발정이 왔다. 물론 수정을 시켜서 임신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궁의 회복이 좀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보다는 다시 50일, 다음 주기엔 50일이나 또 이때 부족하면 한 70일 전후에 수정을 시키는 것이 임신될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농장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아주 좋으면은 30일 전에 시켜도 상관이 없으나, 이게 이때 안 되면 나중에 고질적으로 번식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 임신이 됩니다. 자,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되고,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착상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착상은 수정시키고 38일째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은 38일째입니다. 근데 분만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된 거는 자궁의 회복이 조금 미약합니다. 어떤 염증이 보이지 않게 있을 수 있고, 또 자궁 회복이 탄력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약하나마 자궁 내막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후 수정란이 돼서 38일째 자궁에 착상을 하려고 할 때 미약한 염증이 있으면
확산되기 힘듭니다. 그러면 3일 후에, 한 5일 후에 재발정이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보다는 아싸리 이번 수정 발정 온 지 한 달 전후는 일단은 미루고 한 50일이나 차차기에 기대를 발정이 오면 기대를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수태율도 높아지고 번식장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첫발정이 한 달 전에 오는 것은 좀 수태가 될 수도 있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궁의 회복에 문제가 있어서 착상에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기본적으로 수태가 안 되면 자궁에 염증이 또 생기게 해서 수태가 잘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제대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은 늦춰서 하는 것이 더 빨리 번식장애에 문제가 없지 일찍 시킨다고 해서 번식장애를 해결하는 건 아니다.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전에 발정이 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러면 한 달 전에 대부분의 소가 발정이 안 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 달 전후에, 분만 후 한 달 전후에, 발정이 안 오면,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번식장애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영양 공급의 불균형, 하나는 생식기 질병. 그 영양 공급 불균형 중에서 세 가지만, 5대 영양소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만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단백질 부분, 단백질은 농사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비타민이, 세 번째는 미네랄이지만 셀레늄 제제, 그렇게 세 개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분만 후 한 달 정도 돼서 발정이 안 오는 것은 영양적인 부분에서 단백질 부분에, 즉 농사료 양이 적다. 농사료 양이 적으면 아까 잠깐 스쳐가면서 말씀드렸는데, 번식 후 혈액 내 혈당이 떨어진다. 혈당이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생리적인 현상은 안 일어난다. 다시 말하자면 발정과 같은 증상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분만 후 한 달 이내에 너무 소가 마르거나, 마르는 것은 소가 사료를 먹은 양보다 우유 나오는 양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들은 사료 양을 줄여주게 돼요. 왜? 송아지 설사를 하니까. 그래서 마르거나 하면 발정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때는 마르지 않게 하고 농사료 양을, 조사료보다는 농사료 양을 증량을 시켜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1일 1kg 정도 한 10일이나 일주일에 걸쳐서 증량을 시켜줘야 돼요. 조금씩 설사하지 않는 몸이라서 어미소한테 사료양을 증량을 이 농사료 양을 증량을 시키면은 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조적인 방법으로
포도당을 먹이는 가루포도당을 한 1일 한 50에서 100g 정도 농사리에다 뿌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달 정도는 이것도 혈당을 올라가게 해요. 물론 뭐 혈관 주사를 포도당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25% 50% 놓긴 한데 이거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고 힘들는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혈당을 올리면 자연적으로 발정이 잘 오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번식이 잘 되려면 비타민 A를 적절하게 공급을 해야 된다. 어떻게 공급을 하냐? 첫째, 주사 놓는 방법은 분만시 한 번 넣고, 분만 한 달 전에도 한 번 넣고, 분만 두 달 전에도 넣고, 분만 후 한 달 돼서 한 번 넣고, 분만 후 두 달 돼서 넣고, 총 하나, 둘, 셋, 넷, 5회를 하면 번식과 송화의 설사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A를 주사를 할 때 한 100만 단위, 다시 말하자면 비타민 A가 1cc가 30만 단위면 한 3.5cc를 주사를 넣는 거고 1cc가 50만 단위의 양이면 비타민 A 양이면 2cc 정도 넣으면 될 거고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구입하는 약의 종류에 따라서 50만원 한 2cc 정도 5회를 한 달 간격에 넣으면 좋다. 또 이렇게 하면 번식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 셀레늄에 대한 건데 이 셀레늄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일반적으로 체내의 기능에 조정작용을 해주는 게 기본적인 셀레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를 하시기 어려울 텐데 몸에 어떤 리듬을 좋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혈당을 유지시켜줘요. 혈당이 떨어진 걸 올려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배란도 촉진시켜주고 또 자궁 회복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셀레늄도 마찬가지로 좀 영양적으로 번식에 도움이 된다면 분만할 때 분만을 한 10일 전에 1차 놓고 분만 시 2차 놓고 한 15일 간격으로 분만 후 15일 간격으로 3차 그 다음에 30일 때 4차 45일 때 5차 이렇게 5번 정도 놓는 게 추천되는데 이 셀레늄이 이제 가끔 우리가 흔히 대표적인 약이 셀레늄 텐데 이걸 놓으면 좀 심하게 알러지를 받거나 쇼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먹이는 첨가제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먹여주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근육주사 대신에 피하주사를 놔서 그런 쇼크도 방지하고 또 요새는 좋은 약물들이 나옵니다.